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기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을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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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모습 공식, 변한다, 헛것이, 변한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헛것이다를 하는 지금 차례인데요.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모습 공식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습 공식이라는 것은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이거든요. 모습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 일체의 모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인 안,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보는 그 대상인 경계,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스림, 요령, 생각거리죠. 법진이죠. 거기에 눈과 빛깔이 만나면 거기에 시각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시각작용이 일어나지요. 시각작용이 일어나면서 안식이 생겨요.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후식, 비식, 비식, 그 다음에 신식, 의식, 이렇게 해가지고 육식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18개라고 합니다. 이러한 18개가 전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말하면 우리의 온 몸뚱이와 또 정신과 정신작용, 그리고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들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 모습에.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방식이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이라고 해서 그걸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 삼법인은 그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이면서 정말로 이 불교인인지 아닌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진위 여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삼법인이요. 그래서 재행무상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변화한다. 그렇죠? 거기다 재범무화죠. 전부 다 변화하니까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죠. 그래서 재범무화가 됩니다. 그런데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모르면 일체 계고가 됩니다. 일체가 모두 다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공식의 원리는 연기,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범무화가, 재행무상은 변한다라는 뜻이죠. 재행무상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어떻게 인연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이 다음에 사라져. 그래서 순간순간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 재행무상. 그래서 거기에 이 모든 모습은 뭘로 인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그래서 연기와 공은 한 몸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생겼어. 그죠? 생겨서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죠. 그 모습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의 이치, 공성의 이치를 잘 파악해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모습공식의 원리라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모습공식인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가장 고민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나는 죽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웰빙이라고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웰다잉. 잘 살고 잘 죽는 법. 이렇게 해서 시중에 책도 많이 나오고 그거 한다고 프로그램도 많고 이랬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지금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 그 앞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했어. 그러면은 그 질문 전에 어떤 질문을 해야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원이 한 말, 예. 지원이 한 말 해봐. 왜 살아야 되는지 먼저 물어봐야 돼.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자, 그것도 그거 하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하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그 질문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겠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벌써 나라는 것을 고정을 시켜놓고 하는 말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내가 있다에서 시작을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한, 내가 인생살이를 하고 있죠. 인간으로 사는 한 우리는 많은 괴로움과 범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괴로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죠. 우리 모두는 전부 괴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괴로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질문.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괴로운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괴로운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오늘 우리 장학생이 3분 들어오셨으니까 젊은이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죠. 자, 차례대로 한 번씩 말을 해보죠. 자, 김진원 학생 한번 말해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괴로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네?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그걸 조금 볼륨을 낮춰야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울려가지고, 저 안에 앰프 볼륨을 조금만. 그렇죠.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괴로운 삶을 살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괴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정경빈 학생, 괴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괴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괴로움은 행복하지 않은 데서 생각합니다. 그러죠. 괴로움은 행복하지 않은 건데, 네.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말이죠.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괴롭죠. 자,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괴로움은
사실을 왜곡했을 때 오는 거죠. 그러죠. 괴로움은 사실이 왜곡됐을 때, 왜곡된 사실을 왜곡하고 그 왜곡되게 행동을 했을 때, 그때 괴로움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사실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사실이 무엇인가? 불교는 지금 삼법인의 원리로 보면은 뭐죠? 모든 존재는, 모든 일체만법, 모든 존재는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실제가 없죠. 그렇죠? 모든 존재는 연기로 일어났다가 연기로 사라진단 말이죠. 연기로 일어났다 연기로 사라져. 그래서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하다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이것이 공하구나 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 공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왜곡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보는, 육근으로 보는 그 대상이 되는 육진 경계가 전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진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곡을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되죠. 그 왜곡된 결과로 인해서 거기서 괴로움과 번뇌가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습공식을, 삼법인을 기초로 한 모습공식을 하게 되는데, 불교를 가만히 보면 불교는 종교뿐만 아니라 백봉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대철학이고 대철학성이고 또 아주 과학적이다. 늘 말씀을 하시는 과학성이고 종교성의 이 세 가지 측면을 폭넓게 구비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성이라는 것은 우선 사물을 관찰을 하죠. 사물을 관찰을 해서 그것을 언어로 사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어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물을 잘 관찰해서, 이것이 철학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과학성이에요. 이 과학적인데, 과학적이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물을 관찰을 하죠. 과학적인 것도 사물을 관찰을 하는데, 어떻게 관찰하느냐? 내가 사물을 볼 때 그 대상과 딱 하나가 돼. 그 관찰을 할 때 대상과 하나가 돼서 내 감각으로 그 대상을 받아들이죠. 내가 어떤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을 자세히 관찰을 하면 내 감각으로 그 대상을 받아들여서 그 감각의 데이터로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이죠. 정보, 기억,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과학성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성은 뭐냐면은 고통에서 해탈하는 거죠. 이 불교의 가장 말하자면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해탈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종교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대철학이고 대과학이고 대종교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성제죠. 사성제. 고, 집, 멸도입니다. 고, 집, 멸도. 이걸 사성제라고,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죠. 사성제. 요 고집멸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요새 독감이 되게 유행을 합니다. 독감이 유행을 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병의 증상이 이제 막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온몸이 쑤셔요. 그럼 의사가 딱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문진을 하죠. 어디가 아픕니까? 또는 체온계를 재서 열을 재죠. 그러면 열이 납니다. 온몸이 그냥 너무나 아픕니다. 온몸이. 그렇게 해서 우선 고지요. 괴로운 증상을 먼저 알아보는 거죠. 어디가 괴롭냐? 모든 존재는 괴로워. 모든 존재는. 왜 괴롭냐? 그 다음에 집. 자, 이 감기가 걸리면은, 이 독감이 걸리려면은 우선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범을 하는 거죠. 독감에. 그럼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는데, 그러면은 차게 살았나? 좀 몸이 으실으실 좀 차가웠나? 안 그러면 그 독감이 많이 걸려있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어떤 모임에 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내가 몸이 피로해서 면역이 떨어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병의 원인을 보고 의사가 약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병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고라는 것은 괴로움인데 무엇 때문에 이 괴로움이냐 하는 것이 집이죠. 집.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멸도인데,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얘기했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을 해줬어.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약도 먹고, 몸조리도 잘 해서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음식을 계속 먹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병이 나았단 말이죠. 사성제거든요. 요게 네 가지.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 있고, 그죠? 또, 그 괴로움에 멸하는 거, 괴로움을 멸하는 원인은 바로, 중도, 팔정도,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설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괴로워. 왜 괴롭냐? 왜 괴롭냐? 집착을 해서 그래. 무엇에다 집착을 했냐? 무엇에 집착? 내가 있다라는 데 대한 집착이라. 내가 없어 볼래. 내가 재행무상이거든요. 재행무상 재범무하거든요. 몸뚱이와 이 내가 쓰는 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쉬지 않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순간순간 쉬지 않고 변해. 쉬지 않고 변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지. 착각을 해서 집착을 해버려.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수많은 괴로움과 번뇌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있다라는 데 대해서 모든 존재는 괴로움이다. 모든 존재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나? 멸이죠.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야 된다? 도지요. 나는 본래 부처임을 알았어. 나는 일체의 모든 만법이 공성임을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본래 부처임을 알았어. 부처행을 하는 거죠. 부처행을 하는 거. 이것이 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 고, 지, 멸,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을 해요. 삼법인을 한다는 것은 연기, 무상이죠.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 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상. 공. 무상하니까 공하지요. 무상하니까 공이고 무하지요. 무상하니까 공이고 무하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잘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한다. 실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밝아져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보통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 지관이라고 하거든요. 지, 멈춘다. 관, 위파사나,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지라는 것은 이 마음이 가라앉음. 그러니까 강물 같으면 강물이 막 울렁울렁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지가 안 되죠. 그걸 말하자면 마음이 그냥 산란심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이렇게 강 물결이 막 일장고 고요해지면 하늘에 달이 쫙 비치거든요. 거기 그 강에 하늘에 달이 쫙 비치는데, 만약 강이 막 그 강물이 물결이 일면은 그 달이 제대로 비치지를 못하게 다 깨져 버리겠죠.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하늘의 달을 그대로 비추는 작용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지가 돼야 되거든. 마음이 가라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음이 가라앉은 마음을 안 써. 맨날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어떻게 나의 업식으로 낳든, 나의 업연으로 낳든,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낳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계속 쓰고 있어.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내가 있고 내 밖에 세상이 있어서, 따로 세상이 있어서 내가 상대적으로 세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99.9%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12월 16일 날 양자물리학 양형진 교수가 오시면 여러분들 이거를 딱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아마 과학적으로. 모든 내가 보는, 한 사람이 보는, 내가 보는 모든 말하자면 세계는 나의 그 종자식, 그 팔식이라고 하는데, 그 종자식에 의해서 전부 다 변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업식으로 본다. 쉽게 말하면 나의 업식으로 보는 허상이다. 그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업식으로 보겠죠. 개는 개의 업식으로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는 소의 업식으로 보겠죠. 사람하고 개하고 소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똑같은 지금 지구상에 똑같이 있어도 똑같이 안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그거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는 빨간 장미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빨간 장미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간 장미를 보는 사람은
빨간 장미가 내 바깥에 있어서 빨간 장미를 본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걔는 똑같은 그 빨간 장미를 두고 걔는 까만 장미로 보거든. 모양도 우리가 보는 장미의 모양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색깔을 다르게 보고 모양도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걔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 바깥에 까만 장미가 있어서 자기가 까만 장미를 본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빨간 장미가 바깥에 있어서 내가 그거를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요 빨간 장미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빨간 장미를 보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빨간 장미를 본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나는 세상을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세상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게 무엇일까요? 지원이 한번 말해볼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의 업식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내가 보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그 속에서 행동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하면 그거 이럴 겁니다. 자, 우리 대학생들한테 먼저 얘기할 그걸 줄게요. 자, 정경빈 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업식으로 보는 세상이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업식으로 세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지금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을 따름이에요. 자, 모릅니다 하면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김진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가연이는? 설명을 더 해주십사. 설명 또 해주라고? 자, 너 패스하자. 네. 자, 그 다음 연수 씨. 해제하고. 모르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김채희 씨 한번 해볼까요? 얘기해볼까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미 다 경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업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를 지금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혹시 대성거사님? 나는 빨간 장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빨간 장미는 제 경험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각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꿈입니다, 꿈. 꿈속에서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꿈을 안 꿉니다. 꿈은 다 다르게 꿉니다. 그죠? 다 다르게. 근데 그 꿈이 자기의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인 의식으로 꾸는 거죠. 그것이 잠재의식이 됐든 무의식이 됐든 뭐 명료의식, 지금 생시의식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기의 업식으로 꿈을 꿉니다. 꿈이 똑같지 않습니다. 전부. 여기 꿈 안 꿔본 사람 있습니까? 다 꿈을 꿔왔어요. 다 꿈을 꿨지만 이거 꿈이네 이러고 그 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꿈인 줄 어떻게 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꿈을 꾸어서 꿈을 막 꿔요. 그러면 꿈을 막 꾸는데 이게 꿈이구나. 어떻게 안다고요? 지원이 어떻게 안다고 했지? 저번 시간에 들어왔지. 깨니까 알 수 있어. 응? 꿈에서 깨니까. 꿈에서 깨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꿈을 꾼다면 꿈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꾸고 있는 꿈, 현재 꾸고 있는 생시꿈, 생시꿈에서 깨어나야 되겠죠. 깨어나야 이 생시가 꿈인 줄 알겠죠. 요 생시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죽고 나서도 모릅니다. 이게 꿈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이 지금 눈 뜨고 있고 저기 다 감각하고 있고 소리도 듣고 내가 밥도 먹고 온갖 거를 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꿈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다음에 지금 오늘 이렇게 들었으니까 다음에 지금 내일 모레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꿈을 한번 꿔보십시오. 꿈속에서 이거 꿈이네.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꿈이잖아. 꿈은 헛것이라 했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꿈 꿀 때 자기가 꿈인 줄 아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합니다. 꿈에서 자동차도 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요 생시하고 달라요. 꿈속에서 하는 게 생시하고 다릅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왜? 생시 꿈을 깨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난밤에 내가 꾸었던 꿈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그거 꿈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생시 꿈을 꾸면서 계속 자고 있다면 그 생시 꿈이 꿈인 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